봤었는데. 네, 아무튼 거기 154쪽 봅시다. 거기 154쪽은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1차 방정식 활용 문제거든요. 뭐 활용 문제가 뭐 별거 있겠어요? 문장 읽으면서 식 세우고 부등식을 이제 만들어서 해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연속하는 세 짝수 같은 경우는 자, 몇 씩 차이가 나냐가 중요해요. 2씩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큰 짝수는 x 플러스 2, 작은 짝수는 x 마이너스 2, 가운데 짝수는 x. 이렇게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합쳤을 때 상수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연속한 세 짝수 이렇게 놓고 합쳐서 65보다는 크고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수의 합에서 큰 수를 빼는 수는 네, 19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작은 두 수의 합 2x-2죠. 이게 작은 두 수의 합이 된 거고요. 자, 여기에서 큰 수를 뺀 것은 큰 수를 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19보다 작습니다라고 부등식을 두 개 엮어서 연립부등식 만들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속하는 이런 세 짝수는 뭐 크게 별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 하다 보면 나는 이제 원가 정가 문제가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 이제 13-4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원가 정가 문제. 그러면 이제 원가에 뭔가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합니다. 25%가 가격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가가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X% 할인, 이만큼 이제 할인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그 손해를 보지 않는다. 즉 이익이 0 이상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익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팔아서 번 돈, 여기가 쓴 돈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원가가 뭐가 되는지 간에 일정 비율을 이제 매겨서 할인해서 팔면은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제 원가는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건 어떻게 비율을 매길 거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원가가 1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만원이 되든 X의 값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를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이런 문제들에서는 원가를 A라고 놓거나 아니면 수로 하는 게 좋으면은 10,000원 이렇게 딱 때려요. 네? 막 이게 무슨 찌는 소리가 어디에서요? 이 아니야? 이지. 선생님도 여기서 뭔 소리가 나는 게 들렸긴 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원가를 10,000원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A 이렇게 큰 A 이렇게 대문자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10,000원이라고 딱 퉁칠게요. 그러면 이제 10,000원에 대해서 25%가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25만큼의 비율이 곱해진 가격이 이제 정가인 거고요. 여기에다가 X%의 비율로 감소한 가격을 쓰게 되는 거니까 100 곱하기 100분의 125 한 것에 다시 100분의 100 마이너스 x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나요? 자, 여기까지 못 알아보겠는 거. 자, 우리가 특정 값에서 어떤 비율이 증가한 양을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건 100분의 100 더하기 어떤 유별한 비율 또는 100분의 100 빼기 이제 줄어든 비율을 자, 원래 이제 수량에 곱해가지고 또 원래 있는 이런 이제 x에 곱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자, 간단히 합시다. 10,000원이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약분을 쉽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판매가는 자, 이렇게 딱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원가는 이제 10,000원이라고 문제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 푸는 사람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10억이든 여기는 X의 비율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원가는 자기 마음대로 정하기.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이게 판매에서 벌은 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물건을 준비하는데 쓰는 돈이 원가를 10,000원이나 적어있으니까 이렇게 판매가 빼기 원가면 이익이 되는 거죠. 그 이익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익이 음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익이 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X의 범위가 구하는 X의 범위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걸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왜요? 아직도 소리 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괜찮으면은 뭐 대표 14번 도형 문제 좀 볼까요? 도형 문제.
도형 문제는 조금 일종의 이제 좀 특이 공식 같은 걸 조금 알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뭐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윗변과 아랫변의 비율 나와 있으면서 아랫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넓이 이용해서 부등식을 세우라는 얘기인데 그 윗변과 아랫변의 비율이 5대 3이니까 자, 윗변과 아랫변의 비율이 5대 3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랫변을 3x, 윗변을 5x라고 놓으면 5x 더하기 3x의 합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높이 8을 곱하고 2분의 1까지 곱해서 이제 계산한 사다리꼴의 넓이가 192 이하, 160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주의할 게 x가 아랫변이 아니고 3x가 아랫변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는 범위는 3x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자, 이 식을 풀어서 x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다시 3x 범위를 구하셔야 자, 오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거기 이제 좀 식 세울 때 주의할 거는 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활용 문제들은 유제 같은 것들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이렇게 x 마이, x 플러스, x 플러스 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제일 큰 변은 누구예요? 마이 플러스 플러스 파란 것 중에 플러스 파란 거죠. 그럼 플러스 파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럼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5가 작은 두 변이죠. 그러면 x 플러스 8이 제일 큰 거죠. 삼각형이니까 작은 두 변 더한 게 커야 돼요. 큰 변이 커야 돼요. 그렇죠. 작은 두 변 더한 게 커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x 마이너스 2가 제일 짧은 변이게 이게 x의 값에 따라서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식을 하나 더 잡으셔야 돼요. 저렇게 해서 연립부등식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모를 것 같아서 얘기해드리는 건데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자 14-2번 관련해서 공식 하나 써드리면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요 이렇게 구했어요. 자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n-2를 180도에 곱하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그럼 대표 시범을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거석식 문제. 자, 그러면 이제 거석식 문제는 이제 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일단 문제에 있는 사항을 그냥 정리를 하셔야 돼요. 거리, 속력, 시간으로. 자, 그러면은 기차역에서 기차가 출발까지 40분의 여유가 있어서 기념품 가게에서 선물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은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그럼 속력은 4.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속력은 요거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기차역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그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거리가 x입니다. x 킬로미터라고 할게요. 그럼 그 대신에 요는 둘을 이용해서 4분의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거는 딱 한 번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기차역이고 여기가 가게라고 치면은 자 이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거라고.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갔다 올 때도 똑같이 x 킬로미터의 거리를 속력 4로 갔다 해서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n의 둘의 합이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된 겁니다. 이게 왕복 개념이 있으니까 4분의 x를 두 번 더 하셔야 돼요. 여기다 치과로 10분을 더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10분은 자 여기 시간 단위가 시기 때문에 단위를 맞춰서 쓰셔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10분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걸 거고 당연히 그 요놈이 40분 안에 딱 끝나야 돼요. 자 이렇게요. 그건 식 깔끔하게 세워졌죠. 자 이렇게 이제 식 세운 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좀 요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게 연립부등식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연립부등식이 되는 거는 뭐 15-4번 같은 거겠는데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으니까 15-4번 더 건드려 줄게요.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15-4번.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문제 읽어보시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맨 처음에는 시속 6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시속 5로 오고 그러면 그때는 갈 때랑 올 때 소요된 시간의 차이가 30분 이하였다. 같은 길을 자동차를 타고 와리가리 할 때는 우리가 시간의 차이가 10분 이상 20분 이하였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첫 번째 1번.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자, 어차피 A라는 지점에서 B까지 가는데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X킬로미터로 고정인데 여기를 어떤 속력으로 와리가리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갈 때는 자, 거리는 X인데 갈 때 올 때 XX 근데 속력이 각각 처음에는 시속 6이었고 시속 5였고요. 다 지금 다니는 속력 단위는 이제 킬로미터 퍼 시속으로 맞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걸리는 시간을 식으로 나타내시면 6분의 x, 5분의 x. 자, 일단 이걸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좀 생각. 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쪽은 누구냐면 속력이 느린 쪽. 맞죠? 속력이 느린 쪽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차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많이 걸린 시간에서 적게 걸린 시간을 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빼니까 이제 그 차이가 30분 이하였다. 즉 30분보다 얘네들이 작아야 되는데 단위가 시속이니까 여기 30분을 60분에 30으로 고치고 이하였다. 자, 이렇게 하나 세워주시고요. 두 번째, 갈 때 올 때 어땠냐면 이번에는 속력을 늘렸어요. 속이 20, 그 다음에 여기는 올 때가 15, 똑같이 x. 그러면은 걸린 시간 이렇게 반복이죠. 또 여기가 더 많이 걸렸을 거니까 자, 15분의 x 빼기 20분의 x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차이가 10분 이상 60분의 10이라고 또 쓰셔야겠죠. 단위 주기 하셔야 돼요. 60분의 20 이하 뭐 이렇게요.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으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식 써놓으시고 계산 나중에 하세요. 자, 지금 계속해서 문장 보면서 이렇게 시대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조금 익히시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식 세워주시면 좀 되는 거고요. 그럼 대표 신유 볼게요. 농도 문제. 자, 그럼 농도 문제는 어쨌든 이제 비커 그림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게 되긴 하는데 비커 그림 안 그리고도 식을 세울 수 있으면 그렇게 세우셔도 돼요. 근데 문제 잘 못 풀겠으면 문제 사항은 이렇게 비커 그림화해서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200g에 5%짜리 소금물이 있는데 그 이 소금물에서 물이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니까 빼는 거고요. 물이 Xg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고 이렇게 했더니 소금물의 농도가 7%짜리보다는 커져야 되고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7% 이상. 자, 그리고 1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럼 여기 안에 비커의 물의 양을 이제 조절해야 되는데 자, 실험 결과는 200에서 Xg 날라갔으니까 실험 결과물의 무게는 200-X죠. 그쵸? 200-X인데 그러면 이렇게 농도를 비교할 수 있으려면요. 여기 소금물의 무게는 다 같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농도를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요. 자, 반드시 이제 무게는 다 똑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소금물의 무게는 똑같이 맞추시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소금의 양보다 무게는 같으니까 여기 농도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농도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거는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물의 무게가 같으니까. 자, 그럼 소금물의 무게를 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이쪽이 소금의 무게가 여기보다 더 많으면 농도가 높은 거고요. 반대로 이쪽이 더 많으면 이쪽이 농도가 낮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으로 얘네들을 다 바꿔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자, 여기 200-x의 7%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는 게 왼쪽 식이니까 200-x 곱하기 100분의 7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놈보다 얘가 작으니까 가운데 있는 그 소금의 양은요 200g에 100분의 5만큼 들어있고
우리가 뒤에서는 물만 빠졌으니까 이게 물만 빠졌으니까 소금의 양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가운데서 물만 빠졌잖아요. 소금의 양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뒤에 더 뺄 소금의 양은 없다는 얘기예요. 식 이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요놈하고 요놈 비교하는 거죠. 자, 200에 100분의 5만큼 소금이 가운데는 들어있는데 여기는 소금이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100분의 10 곱하기 200 마이너스 x에서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을 만듭니다. 자, 그럼 열의 둘이 연립돼서 16번이 풀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농도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고, 그럼 17, 18번 볼게요. 가부족 문제. 그 대표 17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지금 다 공연장에 뭔가 아이들을 이제 어디 의자에 앉힌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에게 공책을 나눠준다, 이렇게 돼 있긴 하는데, 이제 문제 읽으면서 조금 상황을 보셔야 돼요. 이제 어떤 상황을 보셔야 되냐면, 뭔가를 나눠서 어딘가에 배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적당히 그룹 지어서 나눠준 다음에 그거를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생이 나눠주는 거고요. 학생을 나누어서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의자에게 주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대상과 그거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게 나누어지는 대상인 거고 이게 그걸 받는 대상인 거죠. 그럼 받는 쪽이 보통 미지수가 돼요. 받는 쪽이 미지수고요. 자, 나누어지는 걸 당하는 쪽이 누구냐면은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가요? 자, 나누어지는 대상이 식이고 그걸 받는 쪽이 미지수. 자, 그럼 의자를 미지수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학생 수를 x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시면 자, 한 의자에 2명씩 앉으면 의자가 x개 있으니까 그럼 2x만큼의 학생 수가 있는 거죠. 의자 x개랑 2명씩 앉으니까 2x만큼의 학생이 의자에 앉았을 거고요. 추가로 5명이 더 있는 거죠. 5명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학생 수는 2x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학생을 나눠 의자에게 주는 문제니까 의자가 미지수, 나눠지는 대상이 학생이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학생 수의 범위를 이제 부등식으로 만들면은 이제 되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조금 17번 이렇게 범위를 구한 것까지 알면 유제 3번까지는 다 풉니다. 유제 4번 이걸로 안 풀리니까 따로 풀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3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 남는다고 한대요. 의자가 2개 남는데요. 자, 그럼 3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 남아요. 이 멘트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범위를 정하는 식이 되는 거, 범위를 정하는 이제 조건이 되거든요. 3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 남습니다. 이 말 두교하니까 그대로 적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빈 의자가 생략된 거예요. 빈 의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의자에 사람이 하나도 안 앉아 있어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이것 때문에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범위. 이것 때문에 학생 수의 범위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면요. 자, 3명씩 앉아요. 그러면 3명씩 따다다닥 앉는데 사람이 앉지 않는 의자가 2개 있다는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3명씩 앉기 시작해요. 따다다 이렇게 3명씩 계속해서 앉다가 우리가 이제 빈 의자가 이렇게 끝에서 2개가 발생해요. 여기에는 비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의자에 이렇게 한 명이 앉아 있어도 빈 의자가 2개인 거고 3명이 앉아 있어도 빈 의자가 2개인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 이렇게 수가 바뀌고 있는 이쪽 빗금친 부분은요, 사람이 앉는 마지막 의자예요. 사람이 앉는 마지막 의자니까, 여기 의자에는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2명이 앉을 수도 있고, 3명이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앉을 때는
3명인 거고 제일 적게 앉을 때는 1명인 거죠. 맞죠? 여기까지 이상한 말 있어요? 자, 그러면 학생 수가 제일 많을 때는 자, X개 의자 중에서 3명씩 앉았을 때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을 때가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3명 앉을 때가 제일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의자 개수가 정확하게 여기 2개 빠진 X-2개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X-2개의 의자가 있으니까 마지막 의자에 3명이 앉을 때는 여기는 X-2개라는 의자에 다 3명이 앉을 때이기 때문에 3X-2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X개에서 의자 2개 빼고 자, 여기 3은 여기 들어오죠. X개 의자에서 빈 게 2개 발생하니까 여기 있는 비어있는 거 2개는요. 자, 요거는 이쪽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대만 잡으시면요. 자, 이렇게 같아질 수 있고요. 자, 최대만 잡으시면 최소는 마지막 의자에 1명 앉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3명씩 앉는 의자는 딱 여기까지, 여기 1 들어가면 여기까지만 3명씩 앉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명씩 앉는 의자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이렇게. 여기는 2보다 하나 줄어듭니다. 더 줄어들죠? 보이죠? 그리고 나중에 학생 1명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마지막에 1명 앉으니까. 자, 여기까지 왜 이렇게 식이 적히는지 못 알아보겠다. 있으면 얘기. 자, 여기까지 상황 이해 안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면 이게 제일 적을 때니까 여기도 등호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식은 이렇게 2개로 쪼개서 푸는 거죠.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일 때보다는 크거나 같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일 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이제 2개로 열부듯이 쪼개놓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해요. 자, 이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3명씩 앉으면 비의자가 2개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최대부터 먼저 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최대를 잡게 되면 여기서 하나 줄이고 하나 늘리면 가로 안에서 하나 줄이고 가로 밖에서 하나 늘리면 자연스럽게 최소는 거의 정해져요. 거의 패턴화되는 문제거든요. 그냥 외우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는. 푸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을 읽어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식이 정해지는 게 되는 거라서요. 거의 아마 이런 걸 좀 이용하시면은, 네, 유제 17-3번까지는 아마 무난하게 풀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여기 학생 수가 30명보다는 많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도 해볼까요? 계산도 해볼게요. 그럼 계산하면 여기 1x 되고요.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4 x 13 이하이고요. 여기 풀게 되면 x가 몇 이상이냐면 11 이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x가 11 이상이면서 13 이하네요. 그럼 x는 의자 개수니까 11, 12, 13이 다 가능한 상태인데 자, 11 넣어보면 30 넘어가 안 나와요. 11 여기 EX 플러스가 삭승수잖아. 안 넘어가죠. 27 나올걸요? 그럼 여기 X의 개수가 2니까 그 다음에 10이 넘으면 반드시 2 늘어나서 29가 될 거예요. 30이 되고요. 학생수 30 넘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학생수죠. 이것까지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좀 기타 등등에 대한 문제들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17-4번도 그냥 하고 넘어갈까요? 뒤에 설명할 게 길진 않으니까. 17-4번 보면은 우리가 참석 예정자에게 과자를 나눠주는데 20개들이 19개씩 준비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런 문제들은 자, 뭔가를 나눠서 골고루 이렇게 나눠줬더니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의자가 또는 비어있는 상자가 몇 개 생겼다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그냥 남았다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총 개수 자, 여기선 과자의 총 개수겠죠. 과자의 총 개수하고 실제 나눠주는 양을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얘네들을 비교해서 누가 작은지 누가 큰지 이제 부등호로 엮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 과자를 총 몇 개를 준비했더니 몇 명에게 몇 개씩 나눠줬었는데 그냥 남았다 부족했다 이딴 식의 말만 몇 개 남았다 몇 개 부족했다 이렇게 안 나와 있고 그냥 몇 개 남았다 몇 개 부족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았다 그냥 부족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이제 전체 개수하고 실제 뭐 나눠준 거 뭐 등등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좀 문제의 표현은 달라지겠죠.
그럼 20개들이 19상자니까 이만큼의 개수를 준비했는데 15개씩 나눠졌어요. 근데 사람 수를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x가 학생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한 명당 15개씩 나눠줬다는 얘기는 자, 학생 수 x라고 하면은 15x만큼 학생들에게 줬겠죠? 그런데 더 가자가 더 있네요. 이만큼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나눠주고도 더 있어요. 그럼 여기다 뭔가를 더 추가를 해야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으면 누가 더 커요? 왼쪽, 오른쪽? 왼쪽. 남았으니까 가자가 자 이렇게 나눠주고도 더 있다는 얘기니까 총 개수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개씩 더 나눠주려고 하면 부족해요. 뭐죠? 한 개씩 더 주려고 해. 그럼 16개씩 준 거죠? 그럼 부족해요. 그럼 누가 더 크겠어요? 가자가 부족하니까 오른쪽이 더 커요.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조금 그런 게 자 하나 더 있어요. 식을 하나 더 세워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2개 세웠죠. 총 식을 3개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정보다 6명 더 참석했어요. 왜 오죠? 하여튼 x 플러스 6명 됐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15개씩 나눠주려고 해요. 이만큼의 과자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상자가 4개 더 추가. 그러면 19개에서 23개가 된 거죠. 20개에서 23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다 나눠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더 많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눠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여기랑 같다라고 했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나요? 여기까지 이상한 거. 그래서 4상자를 추가하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요. 만약에 4상자가 아니라 3상자를 추가했으면 이제 못 나눠주니까 22상자면 이제 이것보다는 더 여기서 나눠줘야 될 개수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것까지 좀 범위를 잡으셔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x의 범위를 구하셔서 공통 범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산을 여러분들 직접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 하나 더 볼게요. 네, 대표 18번. 이 활용문제가 조금 유형 다른 게 좀 한 페이지 안에 좀 뭉쳐져 있거든요. 이제 식세우기 까다로운 것 같은 거는 다 여기서 세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 18번은 이제 연립부등식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자, 두 제품을 합쳐서 90개를 만드는데 재료비는 20만 원 이하, 인건비는 43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 A, 제품 B, 그러면 A를 B를 몇 개 만들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B X개 만들어요. 이렇게 치면 둘이 합쳐서 개수가 90개니까 A는 90-X개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미지수를 정합시다. 이게 개수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품 A 하나당 재료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500원씩 들어갑니다. 재료비는 A 하나당 2,500원. 자, B는 2,000원. 자, 표를 이렇게 조금 쓰는 수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료비에 대한 식과 인건비에 대한 식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A는 4,000원, B는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죠? 자, 표를 조금 문제 있는 표를 좀 재해석한 거예요. 건화도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자, 한 개당 2,000원씩 X개, 한 개당 2,500원씩 90-X개 이렇게 되는 거에 이제 재료비의 총합이겠죠? 그러니까 요놈 곱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 하시면 돼요. 예, 모양으로 조금 보시면은 곱하는 순서가 이렇게 여기 x 곱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 여기는 이런 수들이요. 다 여기는 개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당 이제 재료비와 물건 개수를 곱해서 둘이 더한 게 총 재료비. 그 재료비가 어때야 되냐면 20만 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20만 원 지금 만 원 단위로 지금 개수가 나온 게 아니니까 이렇게 0 5개를 다 쓰셔야 됩니다. 20만 원이니까 20에다 0 4개 붙이셔야 돼요. 나중에 0 2개로 골고루 이렇게 없애셔도 되겠고 4,000 90-x 5,000 x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인건비는 43만 원 이하 43 한 다음에 0 하나 둘 셋 4개 붙여서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대표 18번이 좀 풀리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한 장 넘어갈게요. 자, 대표 18번은 유제는 더 건들지 않을게요. 예, 대표 19번에 있는 이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도 이제 방정식처럼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3-x의 절대값 이렇게 있고요. 10-x 이하예요. 그럼 3-x가 그대로 나올 때가 있고요. 식이 이렇게 3-x가 그대로 나올 때가 있겠죠? 자, 그럼 3-x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떤 때죠? 3-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클 때. 그쵸? 0 이상일 때죠? 엄밀히 말하면. 자, 여기 3-x가 x가 0보다 작을 때예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x의 범위를 나타내는 식을 하나 짝지어서 연립분중식을 두 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3-x가 0 이상일 때 그대로 나오고 0 미만일 때 두고 바뀌어서 나오니까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 연립분식을 두 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첫 번째 풀면은 x가 3 이하예요. 하나는 x가 3 이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x가 3 이하겠고 자, 여기대로 풀면은 여기서 이제 x가 사라져요. 0x가 되는 거예요. 그럼 3 이하만 할게요. 그럼 0x는 자, 7 이하예요. 자, 이거 어때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0은 7 이하다. 참 맞죠? 그러면 참 맞으면은 이게 참이네? 옳거니 그러면은 x가 3 이하이기만 하면 이 부등식 무조건 참이야. 그럼 x는 3 이하가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도 여기대로 각각 풉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x가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3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수직선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해도 되는데 3보다도 작으면 그냥 2분의 13보다는 늘 작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2분의 13이 3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공통범위가 이거죠. 그러니까 x는 3보다 작기만 해도 괜찮겠네요? 뭔가 이상하다. 이거 아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3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말 바꿀게요. 방금 거 위에 거 식 잘 풀었으니까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3보다는 크면서 2분의 13 이하니까 요로 둘이 엮어서 해를 만들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x가 3보다는 크면서 2분의 13 이하인데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여기는 이 두 부등식의 해는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다 가능한 경우죠. 그럼 두 가지 다 답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두 범위를 모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x가 3 이하인 것도 모아주셔야 되고요. 3보다는 크면서 요건보다는 크면서 2분의 13 이하입니다. 요거까지 모으시면은요. 그러면 이제 둘 범위를 모으는 거니까 다 덧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2분의 13보다 작은 수면 다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등식의 범위를 모으는 작업이 이제 조금 실행이 되셔야 이 문제가 마지막에 좀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 세우는 것들은 어렵지 않은데 마지막에 모으는 걸 잘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9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까지 하면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19-3번이요. 19-2번이요. 자, 이렇게 19-2번도 조금 해볼 텐데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부등식이 두 개 있으면 두 개 있는 대로 이 두 부등식에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두 개 있는 대로요. 절대값 두 개 있는 것에 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절대값 두 개 있는 이 식의 해를 구하려면 절대값이 있는 식의 모양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 x 플러스 1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우리가 그 구분해주는 기준은 x가 1일 때 여기는 x가 3일 때 3보다 크면 음수, 3보다 작으면 양수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음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양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고 이제 수직선에다가 먼저 조금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먼저 하셔도 돼요.
내가 이제 구해야 될 부등식의 모양이 달라지는 x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연립부등식을 또 세웁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둘 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니까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여기는 그대로 나옵니다. 3-x를 그대로 뺄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그게 2 이하예요. 그럼 이렇게 풀리겠죠? 그러면 이거는 참 맞죠? 그죠? 계산해보니까 x가 사라져도 참인 거 맞죠? 그럼 이거가 해가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1보다는 x가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걸 이제 풀면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는 이제 양수가 나오니까 그대로 자 여기는 그대로 양수예요. 3-x도 양수니까 이렇게 풀리겠죠? 그러면 이제 2x는 마이너스 2항에서 4 이하, x가 2 이하. 그러면 이제 여기랑 공통범위 찾으시면은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2 이하여야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해입니다. 자, 이번 세상이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식이요. 그럼 x가 3보다 크면 둘 다 양수거든요. 둘 다 이제 양수가 나옵니다. 둘 다 양수가 아니죠. 3보다 크면 여기는 양수가 맞는데 여기 3보다 크면은 하나는 음수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이 부호가 뭐가 되나? 3보다 커졌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4, 마이너스 3x 플러스 x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 4 이항하면은 0x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해가 없겠죠? 그죠? 0은 음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서는 거짓 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모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얘네들이 이제 해가 됩니다. 아마 네모칸에 알맞게 한번 채워보세요. 그래서 이런 둘을 모아서 이제 해의 범위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대표 20번만 좀 볼게요. 얼른. 이제 대표 20번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이 부등식이 어떻게 보이셔야 되냐면요. 자,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만 그려 놓을게요. 그리고 교점이 중요하거든요. 교점의 x좌표만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하고 5는 2차 함수 그래프의 x좌표이라서 그렇게 이제 이 부등식을 푸는데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자, 교점의 x좌표 1사가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자,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이 자, 봐보세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2항에서 풀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자, 이런 모양을 보고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정확하게 여기 y에 대한 2차 함수에 대한 식과 y에 대한 1차 함수에 대한 식이 이렇게 이항돼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이 모양을 보고 거꾸로 이걸 예측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푸는 식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우리 항상 2차 부등식에서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될 관점이요. 자, 이런 식의 모양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요걸로 정해지는 그래프의 y좌표 이걸로 정해지는 그래프의 y좌표를 비교했더니 자, 2차 함수의 y좌표가 더 커야 되겠구나. 그럼 그래프 세상에서 y좌표가 크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y좌표가 크다.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x좌표에 있는 점을 같은 x좌표에 대한 점을 비교했더니 2차 함수가 이렇게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인 거죠. 자, 이런 부분이 2차 함수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부분 아니에요? 같은 x좌표에 대해서 두 그래프에 있는 점을 비교해 봤더니 y좌표가 큽니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1차 함수보다 더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게 여기에도 있겠죠?
자, 요거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y좌표가 더 위에 있게 하게끔 하는 x좌표의 범위가 여기에 있는 해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노란색으로 덧칠한 부분에 x좌표의 범위, x가 4보다 어때릴까요? 그렇죠. 자, 등호 있으니까 크거나 같겠죠? 그럼 여기는요? x는 1보다? 그렇죠.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주얼로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식을 보고 그래프를 떠올려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모양새를 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